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포트폴리오들 한번 기술적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2, 3년, 길게 보면 2, 3년, 작게 보면 올해 한 여름까지 해서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음, 비트코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이제 어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게 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만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이게 그래야 본인들만의 어떤 아무튼 관리나 대응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보면 제가 여기 그려놓은 선이 있잖아요. 이게 그려놓은 선에서 지금 보면 여기를 안 깨잖아요. 여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보면은 어 횡보하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오히려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주봉으로 보면 위쪽으로 제 이평선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이평선하고 부딪히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 지나간 걸로 보면 조금 여기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여기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50% 정도 상승을 만든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2주 조정받고 약간 지금 엄청 상승은 건 아니지만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봤을 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지금 약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이게 아무튼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3, 4주에 걸쳐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게 개인들 같으면 바로 막 쫙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개인들 생각이고 이게 조정이 이렇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특히 위로 가려고 하면 이 조정을 잘 거쳐야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아무튼 비트코인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비트코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을 보실 때는 항상 그 달러 인덱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달러 인덱스. 그 달러 인덱스를 머리에 두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비트코인 조정받은 것은 그 달러 인덱스가 약간 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위로 상승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 조정을 한 게 아니고 기간 조정을 했다. 기간 조정을. 응? 시간만 끌었다는 얘기죠. 시간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밑으로 떨어뜨리진 않고 시간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여기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은 대개 이제 비트코인을 언제 샀냐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서 개인들 중에 거의 한 80%, 90%는 80%, 90%는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틀림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물려 있다가 그쪽 손절도 못하고 이렇게 물려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아하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갈 줄 알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본전에도 못 빠져나오고 이게 물론 본전에 빠져나온 개인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거의 7천 얼마에서 여기 4천 얼마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막,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 40%, 마이너스 3, 40%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원금하고도 약간, 이렇게 원금 플러스 약간 수익,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원금 되고 약간 수익이 나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갔는데, 그래서 개인들은 이 비트코인 시장 플러스 코인 시장에서 거의 다 보면 어디서 물려 있냐면 여기에서 물려 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려 있는 개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간 줄 알고 여기서 또 물려 있는 개인들, 이런 개인들이 많은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주봉으로 다 그런데, 이 주봉으로 보면 요 구간, 여기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판단이, 요 구간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50%, 50%, 이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50% 되는 구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도 꽤 높고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세력들 중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세력들이 있었다. 비트코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으로 갈 거라고 판단한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알트코인을 이 세력이 이렇게 상장을 시키는데 요 시기에 상장시킨 알트코인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드린 그 스레스 홀드 있잖아요. 스레스 홀드 알트코인이 그 상장한 시기가 요 무렵이다. 요 무렵. 그러니까 스레스 홀드 세력은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상장하면서, 아니,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스레스 홀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배를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스레스 홀드가 여기서 상장을 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면 스레스 홀드가 이게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이게 비트코인 요 시기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이 스레스 홀드를 막 몇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스레스 홀드도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상장을 시키고 나서 스레스 홀드가 상장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이렇게 갔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으면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두 배, 세 배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비트코인 때문에 계속 내려가니까 결국은 물려있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 이해가세요? 이 말 이해간다. 3번 쳐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다 하면, 그럴 것 같다. 그 개인들이 물리는 게 제가 늘 얘기했더니 뭐에 물려요? 막 가는 거에 물리잖아요. 막 두 배, 세 배 가는 거에.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어? 여기 개인들이 왜 물렸어요? 여기 대비 비트코인이 막 몇 배 올라오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 물리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에서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물리든 부동산에 물리든 부동산도 물리는 거예요. 세종시 아파트 사가지고 막 30% 40% 50% 떨어지면 부동산에 물리는 거죠. 그게. 응? 그래서 개인들이 물리는 것은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도 고점 근처 가서 물린다. 보면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여기 수강생들 사라고 한 데가 여기 요 구간이. 왜냐하면 저도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게 4,500만 원 근처. 4,500만 원 근처부터 분할 비트코인을 처음 사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4,500만 원 근처 있을 때 그때 제가 업비트도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그 알트코인도 몇 개 드려보고 했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거고. 자, 그래서 그 스레스 홀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두세 배 올라갔다 내려온 그 알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레스 홀드 같은 경우는 그 물려있는 개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물려있는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심각할 정도로 세력들이 생각할 때 심각할 정도로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스레스홀드가 이렇게 뭐 두세 배를 간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여기 스레스홀드가 이게 여기 2022년도 3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게 개인들이 물렸다면 여기서 조금 물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렸던 개인들이 이제 계속 비트고 이게 스레스홀드가 내려간 것은 뭐 때문에 내려갔냐? 원래는 스레스홀드가 여기에서 이제 몇 배를 막 가려고 이렇게 상장을 한 거예요. 몇 배를 가려고 상장을 시킨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듯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가격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 스레스홀드 세력들이 물량을 안 판다는 얘기죠. 안 팔고 결국 가격만 내려간다. 가격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단가를 좀 낮추려고 이게 개인들이 여기 좀 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매물대 이게 매물대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산 것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단가를 낮추려고 여기서 물려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단가를 낮추는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고. 근데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냐? 못 나온다는 거죠. 개인들은.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이 여기서 좀 더 사가지고 이게 그러면 단가가 요점으로 낮춰지겠죠. 평균적으로 단가가 낮춰지는데 그래도 여기 대비 여전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고 여기 근처를 가야 나오는데 여기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가를 낮췄으면 여기를 가야 이게 본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전에 나오는 거죠. 본전에 개인들의 제가 했잖아요. 본전에 그 개인들의 목표는 뭐냐?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본전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걸 세력들이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개인들은 처음에 돈 벌려고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가 목표가 바뀌어요. 좀 지나면 뭘로? 본전 찾는 걸로. 근데 본전이 찾아져요? 어렵죠. 자, 그랬는데 여기 단가를 낮추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니까 비트코인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려 있다면 여기 일부하고 여기 일부 이게 단가 낮추려고 여기 일부 산 여기 개인들 여기 개인들 결국 그 개인이 그 개인이지만 이게 물량으로 따지면 그 개인들이 좀 샀으니까 그 개인들이 산 물량이 결국 여기 거래량이 이게 크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거래량이 그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그 이 거래량은 제가 얘기하는 그 주식 종목에서 거래량 보여주는 것은 그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그 거래량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 누가 만들었냐? 이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개인들이 세력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스레스홀드 세력이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거래량은 이 개인들이 여기 물리면서 개인들이 만든 거래량. 그다음에 단가 낮추려고 여기서 이만큼 사가지고 그 단가 낮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서 결국 개인들은 지금 손실이 엄청나겠죠. 여기 사서 물렸으면 개인들은 막 마이너스 90 몇 프로 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스레스홀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뭐 이게 보면 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게 월봉인데 지금 개인들 물려있는 개인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월봉이 이게 장대 양봉 비슷하게 월봉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을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이 보면 응?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만들어 주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만든 윗꼬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여기 매물대 있는 이 개인들한테 지금 본전에 빠져나갈 지금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은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스홀드가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개인들이 최소한의 개인들이 숫자로 따지면 물량으로 따지면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매물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개인들이 큰 것도 아닌데 크지도 않은 개인들의 물량이 아마 여기서 본전 찾고 이제 본전 근처에서 거의 개인들이 나가지 않겠느냐. 저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스레스 홀드가 지금 이게 상장한 지가 이렇게 오래된 코인이 아니죠. 이게 보시면 2023년도니까 8월이고 이게 2022년도죠. 2022년도 여기 3월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이게 작년 3월 그 근처 여기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려있는 개인이 생각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 구간에서 이 개인들을 어느 정도 본전에 나가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스레스홀드를 관리하고 있는 이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라는 그 알트코인을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대응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 알트코인의 기술적인 해석을 해야, 그래야 시장에 맞는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들고 있는 물량이 맞냐,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이 맞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좋은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수강자분들한테 이제 이 알트코인을 제가 드려보는 거고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 나중에 이제 몇 배까지 갈 거냐
그것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사서 잘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저는 알트코인 들을 때 몇십 프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트코인을 제가 들을 때는 최소한도 몇 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제가 사라는 대로 사서 한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기계적으로. 또 막 해놓고 제가 하라는데 안 해놓고 또 막 고민하고 막 또, 응? 이 걱정 저 걱정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비트코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확률이 꽤 높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한 5%, 10%는 한 10%? 10% 정도, 20% 정도는 그 바닥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발 이제 그런 것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확률이 70%, 80%라는 얘기는 지금 바닥을 아무튼 확인했을 확률이 바닥을 지났을 확률이 한 7, 80%다. 이게 보는 거고 아닐 확률도 10%, 2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원금을 빨리빨리 빼야 된다. 기회를 주면, 기회를 안 주면 몰라도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줄 때 내가 팔았는데 이게 더 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꾸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투자는 다르죠. 투자는 막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제가 그 종목 제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시장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근데 알트코인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대로 가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 철저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매매. 이걸 투자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몇 배 가면 그게 투자 아니야. 아니에요. 그 매매, 매매. 응? 매매입니다. 그 투자에서 두 배, 세 배 가는 거하고 매매에서 두 배, 세 배 가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 두 배, 세 배 가는 것은 그냥 가격만 두 배, 세 배 가는 거고 투자에서 두 배, 세 배 가는 것은 시가총액이 두 배, 세 배 가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가치가 거기에 병행해서 가는 게 그게 가치인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알트코인은 그냥 철저하게 가격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가치니 뭐니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보면은 뭐 막 그 알트코인 뭐 가치가 어쩌고 막 멋이 어쩌고 앞으로 미래가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 누나 보세요, 누나. 누나에 대해서 막 얼마나 가치가 높고 막 누나에 대해서 알트코인에서 막 얼마나 그 미래가 그 좋은 그런 가치가 높은 그래서 그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끝나잖아요, 보시면. 누나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누나를 만들었던 그 권도영이라는 이분은 지금 완전히 사기꾼을 몰려가지고 지금 보면 막 도망 다니고 지금 그러잖아요, 보면.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가지고 자꾸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매매를 하셔서 본인들이 걱정거리를 빨리빨리 덜어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복리 구조를 잘 연결해 가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복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도 우리가 버릴 수 없다. 아니 뭐 나름대로 그 대장급 알트코인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방법도 미리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아깝게 놓칠 필요가 없죠. 이것을.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 수익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그걸 비트코인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식시장을 들어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로 따지면 이게 항상 그래요. 리스크로 따지면 이게 알트코인의 리스크가 큰 거예요. 큰 거. 그게 돈은 수익은 이게 리스크가 큰 데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서 이 수익금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항상 이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보내야 돼.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적은 쪽으로. 그 리스크가 적은 쪽이 어디예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그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내서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되냐? 비트코인을 보내야 된다. 왜?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적으니까. 비트코인이. 응?
그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리스크가 큰 데서 큰 돈을 벌어서 그 큰 수익을 리스크가 더 큰 데로 가니까 망하는 거고, 리스크가 큰 데서 벌어서 그 수익금을 자꾸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보내면 그게 복리로 자꾸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고점권에서 판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클 때 팔아서 또 바닥권에 있는 같은 알트코인을 사더라도 고점권 리스크가 커졌을 때, 고점권이란 건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커졌을 때 매도를 해서 그 같은 원금과 수익금을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보낸다. 리스크. 제가 대선주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게요. 어떤 종목이 나한테 고점권에 오면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팔고, 그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간다. 그 원금과 수익금을 가지고 바닥권 가면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게 복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에서 종목으로, 여기 같은 알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게 복리로 쭉 가다가, 그래서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는 그걸 현금화해서 들고 있든 어떻게 들고 있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저기 또 바닥권에 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사든 아니면 또 알트코인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그때는 이번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다음에 알트코인에서 다음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이번에 수익 낸 수익금을 다 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서 원금은 당연히 빼야 되고, 원금은 당연히 빼야 되고 수익금도 일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예를 들어 그렇답니다. 알트코인을 내가 잘해가지고 진짜 목표도 잘 세우고 대장금도 잘 잡고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대응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어? 내가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다음 알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그 10억을 다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원금 빼고 수익금도 한 반 이상 빼고,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 들어갈 때는 내가 5억만 가지고 들어가도 그때는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니까 막 몇십억을 벌었다가도 순간에 다 없애고 그런 게 리스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그럼 복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없애버리면. 자,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아무튼 다음 사이클의 얘기고, 아무튼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무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막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야 또 그분들의 비유니까, 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대응하는 거니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승장에 있을 때는 상승장에 맞게 대응을 하다가 진짜 이게 폭락장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돼요. 빨리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면 이렇게 아니 비트코인이냐 그럴 필요 없지만 알트코인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진짜 비트코인 폭락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이 수강생들한테 그 지금 갖고 있는 알트코인 다 파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할 거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흐름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가다가, 그래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확률이 낮아서 그러지, 그런 상황이 진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빨리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그 앱도스는 뭐 앱도스 앱도스는 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앱도스 왜 이게 차트가 이렇게.
앱토스는 지금 보면 앱토스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앱토스는 이게 지금 25,000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이제 그 가격 조정을 크게 한 건 아닌데 그 가격도 뭐 2,500, 25,000원 대비 여기 18,000원 뭐 요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가격 조정도 하면서 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간들은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런 구간들은 지금 세력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런 것들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런 게 이 장대 양봉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이 이게 세력이 적극적으로 관리한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 이거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럼 이런 데서 개인들이 따라올 수 있냐? 못 따라와요. 이런 데 막 착착 치고 올라가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따라오죠. 보면 그렇게 이게 막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게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가격이 여기 보면 여기 5,000원 돼 있던 게 5,000원 대 오는 게 25,000원 가는데 이게 5배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그래 그렇게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딱 적극적으로 관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들한테 이게 개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개인들 눈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막 이쯤에서 따라 붙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구간은 뭐냐면 요 구간은 지금 세력들이 적당히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고 이 적극적으로 세력들이 가려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손을 넣고 그 손을 놨다는 건 뭐냐면 개인들끼리 한번 사고팔고 해봐라. 사고팔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냐면 개인들끼리 사고팔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지금 세력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 개인들끼리 한번 사고팔고 해봐라.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다가 개인들이 이제 재미없으면 여기에서 이제 떠나가겠죠. 여기 앱투스라는 여기서 하나 둘 떠나가겠죠. 하나, 둘.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한번 매매하면서 한번 가격 만들어 봐라.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지금 세력들이 구경하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개인들이 지쳐서 하나, 둘 떠나가면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만큼. 그럼 이제 그때 또 때 맞춰가지고 또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제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 둘 떠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간이 길어지냐? 이게 조정 기간이 왜 길어지냐? 그러면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조정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도 지금 개인들이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안 떠난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다 떠났다 그러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대 양봉이 안 나오는 게 개인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붙어 있다니. 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홀드하고 달라요. 그 스트레스 홀드는 제가 아까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개인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앱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인들 눈에 싹 들어오지 않겠어요? 개인들 눈에 야, 앱토스가 여기서 막 또 몇 배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개인들이 따라 붙었는데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세력들은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관망을 하는 겁니다. 세력들은 개인들끼리 한번 사고 팔고 해봐라. 개인들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구간이다.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앞으로 계속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이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보면 막 네오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뭐 iOS 저기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개인들 눈에는 또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이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떠나는 거야, 하나씩. 그걸 기다리는 거다.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뭐 그런 것 같다.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그런 것 같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 그 세력 입장에서 항상 세력 입장에서 보셔야 그래야 왜 이게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지 이 가격 조정이 왜 나오는지 그래서 가격 조정이 시장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팔기 때문에 나오는 건지 그 개인들이 판다는 건 손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앱토스가 안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흐름만 괜찮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앱토스라든지 아까 스레스홀드라든지 이런 이런 알트코인들을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몇십 프로를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음? 저는 최소한도 몇 배를 머리에 두고서 몇 배를 생각하고서 드리는 건데 그 기간이 막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길어봐야 4개월, 5개월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거치다가 나중에 때 되면 막 이런 게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들이 어느 정도 떠나고 나면 이런 게 몇 개만 나오면 또 가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알트코인이에요. 그게. 응?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응? 그래서 이렇게 조정 기간에 있을 때는 자꾸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응?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아, 지금도 개인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지금 막 급등하는 이런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해야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이동한다는 건 어디로 이동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런 데로 이동하는 게 이런데 이런 개인들이 떠나면 이런 데로 이동한다는 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응? 급등하는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라.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이 앱투스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개인들이 저희 빼고 앱투스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알트코인. 그 하루에도 몇 개씩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그쪽 알트코인으로 떠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지나면 대부분 개인들이 떠나지 않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리시면 된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매매긴 하지만 매매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매도하려고는 그런 어떤 기준에 오지 않으면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20%, 40%, 60%, 80% 이게 빨리빨리 올 수도 있고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길어봐야 막 6개월, 1년 가고 이런 거 아니다. 그걸 염두에 뚝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흐름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머리에 두고 보세요. 그러면 좀 덜 답답하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장에서만 빨리빨리 가야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답답해 보이는 거지. 세력 입장에서 보면 아,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니까 나도 기다려 줘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매도를 하려면 좀 기다려 줘야지. 나도 그냥 가는 것도 따라가고 가는 거 따라가고 하면은 그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 주는 거니까 그 나한테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에 선택을 해야지 자꾸 세력한테 유리한 선택을 해주면 결국 나한테 그만큼 불리한 구조가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좌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시장이 뭐 크게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2천만 원 원금인데 이게 지금 여기 지난주나 뭐 그 근처잖아요. 지난주나 추정 예탁금이.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게 추정 예탁금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종목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별주하고 우량주는 저희한테 지금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개별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개별주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길게 가게 되면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잘 해서 병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 병행을 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갈 때 아까 그 목표와 그 플랜을 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금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 시장이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길쭉해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게 철강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아요. 포스코라든지 뭐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설주를 정리하고 철강으로 가야 되냐?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철강의 흐름이 좋다는 게 원래는 철강하고 이 건설이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예요. 철강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철강이 좀 앞서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흐름을 건설 쪽이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드는데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철강 쪽하고 왜 그러냐면 공사할 때 보면 그 철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막 철근이라든지 보시면 그다음에 큰 공사들 있잖아요. 보면 작은 공사 말고 큰 공사들 보면 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설 섹터하고 이게 철강 섹터가 대부분은 이게 흐름에서 보면 사이클상을 보면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시면. 또 버리고 또 그쪽 쫓아가면 아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여기 보시면 환율이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1212를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환율에서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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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자 이제 올라갈 때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아까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조정 이런 것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도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달러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투자하는 분들도 이 개인들 같은 경우 달러를 언제 많이 샀겠어요? 여기서 많이 사죠. 여기 개인들 같은 경우에 달러를 많이 샀다. 그러면 개인들이 막 이런 데서 사서 들고 있겠어요? 이런 데서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달러 하면 막 달러가 이제 여기 막 환율이 막 1,400 얼마 가면 달러가 막 또 2천 간다 어쩐다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 사서 이게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 여기서 달러를 샀던 개인들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린다. 결국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만큼 손실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사서 개인들이 이제 달러를 여기서 개인들이 달러를 많이 샀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 손실이 난다.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금에 빨리 나오려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들이 매수를. 응? 그래야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데 이게 본전에 나오려고 하는 거죠. 본전에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물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냐? 시장이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쭉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여기서 산 것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제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 물타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물타기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율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게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거예요. 반등. 이 반등을 하는데 어디까지면 끝이냐? 여기면 끝이에요. 여기.
여기는 끝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달러를 투자하는 이 세력들도 그 세력들도 달러를 투자하는 세력들도 여기서 본인들이 가고 있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만큼 여기서 매도를 다 하냐? 매도를 다 못해요. 그러면 내에서 이만큼 매도하고 지금 이만큼 남아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매도를 하려면 그 반등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매도를 하려면 개인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개인들이 사요? 응? 개인들이 이렇게 올려줘야죠. 이렇게 올려줘야 개인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올려줘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 못 팔았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 나머지를 팔려면 이런 데서 팔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등을.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사줄 때 이 나머지를 파는 거죠. 이 나머지를. 이 말 이해 가세요? 응?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 본인들이 물타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본인들 희망사항이지 세력들은 본인 개인들이 본전에 빠져나갈 기회를 안 준다. 세력들도 물량을 다 못 팔았는데 개인들한테 본전에 빠져나갈 기회를 주면 세력들은 못 판 물량을 언제 팔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도 반등이다. 반등이다. 그래서 아마 요 근처가 아마 고점일 거다. 그러니까 반등도 이게 반등 고점 근처가 거의 다 온 거예요. 반등 고점 근처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오늘이 보면 2월 지금 20일이잖아요. 2월 20일. 그러면 2월 달도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8일밖에.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뭐 여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요 근처 가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점권을 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 자, 이 고점권을 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이때 다시 내려갈 때 결국은 뭐가 올라간다?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달러 이게 이제 원화 달러니까요. 그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니까 달러 가격이 내려간다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코스피도 올라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올 때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은 약하고 결국 기간 조정을 받았다. 기간 조정. 자, 그래서 제가 환율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 환율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 금융시장 있잖아요.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은 크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이 주식하고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채권하고 제가 있죠.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크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하고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된다. 그 다른 분들이 설명하는 유튜브나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실 때도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어떤 본만의 어떤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을 이렇게 보셔야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이 설명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어느 면에서 다른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부분에서 같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꾸 저 사람이 막 설명을 멋있게 하니까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중심과 기준을 근거를 딱 가지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게. 아니,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하는 설명이 막 멋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분이 설명을 떠듬떠듬하고 설명을 잘 못해도 아, 저분이 하는 얘기가 내 기준을 봤을 때 참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 투자에 참고가 되는 게 많다. 그러면 설명이 좀 어설프도 그 설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들이 그걸 잘못 하니까 반대로 오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게. 자, 그 달러 인덱스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환율 본 걸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뭐 투자자들 보면 오늘은 뭐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게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 지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관없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이 샀다. 거기다 외국인도 샀다. 개인이 많이 팔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이 좋았죠. 보면. 근데 코스피는 수급을 해서 보면 뭐 그 평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 증시를 보면 헤이 증시는 제가 봤을 때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횡보를 해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 많은 시장이 해석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주식시장,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부터 빨리 보세요. 달러 인덱스부터 빨리 찾아보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딱 보면, 아,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구나, 비트코인 내려가고 있구나.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데 유튜브 막 이렇게 뒤적거리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답을 찾으면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 중강의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답을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된다. 어차피 정답은 없는 게 시장이에요.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나한테 설득력이 있다. 나한테 설득력이 있다. 응? 그것도 내 주관적인 거다, 희망적인 게 아니라, 아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려가는 거 싫잖아요. 싫더라도, 아, 이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내려가는구나. 올라와도 마찬가지, 올라와도 막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으면 돼요. 그 설명이, 본인이 하는 설명이 본인한테 설득력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본인들이 투자를 잘해서, 아까 알트코인에서 얘기한 막, 10배짜리, 50배짜리, 100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려면 결국은 누구한테 달려면 본인 자신한테 달리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설명하는 본인의 설명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설득이 되느냐. 그게 본인을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학습을 계속하고 시장을 통해서 실전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꾸 훈련을 해가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이든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이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서 그게 본인한테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면 된다. 그런 과정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어떤 종목이고 제가 드린 알트코인이고 어때 비트코인이 하나니까 드리고 아니고 말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본인들이 어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이 결국 본인 스스로 믿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아까 그 알트코인 가지고 잘하는 분들이 100배도 벌고 이런 어떤 결과를 나도 한번 만들어 보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본인이 투자자가 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거의 횡보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아까 계좌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횡보를 했는데 이제 다음 일주일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죠. 근데 아까 다음 일주일이 이제 약간이라도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결국 뭐한테 달려 있냐? 이 달러 인덱스한테 달려 있다. 아니 달러 인덱스한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달러 인덱스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저희가 여기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봤을 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나 환율이 지금 고점 근처에 있다. 고점 근처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죠. 삼성전자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역시 삼성전자가 왜 횡보하냐? 역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일주일 동안 횡보했습니다. 횡보. 아까 환율은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달라요.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은 다릅니다. 저희 시장을 보려면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려면 환율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향인지 횡보인지 아니면 상승인지. 그러면 그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 코스피 시장도 해석을 하고 아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앞으로 2, 3년간 중요할 거라고 보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면 항상 그 달러 인덱스를 중심에 놓고 설명을 해 보셔라는 얘기죠. 본인들한테.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그- 꼭 제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만의 어떤 해석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들만의 한번 해석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참고로. 자, 카카오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게 많이 오르면 그다음 이평선 근처 가기도 했고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정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 조정이란 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정이란 것은 왜 누구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냐. 근데 카카오가 또 가니까 막 이런 데 따라붙는 개인들 있지 않겠어요. 개인들을 좀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개인들이 봤을 때 오늘 또 막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 오늘도 막 올라가는 개별주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막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 카카오를 떠나서 이런 종목으로 가라는 얘기, 이런 종목으로 가라. 조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럼 가잖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개인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갈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조정 기간을 통해서 그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을 줄여서 그만큼 세력들의 물량을 늘리는 거죠. 개인들 물량을 줄여야 세력들 물량이 줄인 만큼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구간이 조정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왜? 카카오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닥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시면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횡보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잖아요. 이 길게 하고 있잖아요, 길게. 근데 시장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제 기간은 카운트 안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들이 반짝했으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년 돼 가잖아요. 2020년도, 2023년도니까.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2, 3년 정도 기간이 흘렀으면 2, 3년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들이 좀 반짝하고 그리고 2, 3년 지나서 시간이 이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들이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이 그 한미약품부터 살짝살짝 움직이잖아요. 그 왜 움직이냐?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동안 그렇다고 막 제약바이오에서 엄청 간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오겠죠. 보면 이게 기다리면 이게 때가 온다니까요. 기다리면 보면.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간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또 일시에 탁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이게 어떤 종목이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제 그런 어떤 순서를 두고 이게 간다 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그렇다고 뭐 제약바이오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이게 차례가 왔을 때 그 이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가느냐, 그냥 20% 30% 가고 반짝하고 끝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가려면 시장에서 그게 이제 주도주가 돼야 두 배짜리 세 배짜리 가는 거고, 근데 셀트리온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차례가 와서 갈 때는 그냥 몇십 프로 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걸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게 시장이 움직여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들고 있는 그 업종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건설 업종이 중점적인 업종이니까. 그래서 건설 업종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그 건설 업종의 대장주들 있잖아요. 건설 업종의 대장주들.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그래도 한 두세 배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 셀트론이 막 가니까 그 작은 제약바주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자, 이 건설주도 이제 때가 되면 그런 흐름으로 간다. 지금 철강주도 그렇잖아요. 철강주도 이제 포스코가 조금씩 오르니까 그 작은 저희가 했던 뭐 동일제강, 뭐 동국제강 이런 것들이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을 그런 거 하려면 진작에 그런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걸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제 건설주가 또 이렇게 중심돼서 막 움직여봐요. 그러면 그냥 건설주로 또 도배합니다. 언론이 나중에 보세요. 보면.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 몇 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비컴 드렸는데 세비컴은 여기 보시면 이 세비콤은 이게 건설주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여기 바닥이 여기서 이제 여기 그 RSI가 여기서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거래량들이 이게 아까 제가 이런 거래량들은 게 세력의 거래량이세요. 아까 스레스홀드에서 거래량은 그 개인들 거래량인 거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거래량들은 이 개인들 이건 개인들 거래량이 아니고 세력들 거래량 세력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매집하고 있는 거죠. 매집.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라는 대로 사셔서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어차피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니까 그 한두 종목에 승부 걸면 안 됩니다. 자,
자, 나무 아이비도 이게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비슷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앱토스나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은 이게 세력이 만든 겁니다. 세력이 적극적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런 구간들은 이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세력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세력들이 막 이렇게 막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런 캔들을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건 세력이 만든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세력이 만든 거고, 그 뺀 나머지 이런 구간, 그래서 제가 거래량 없이 내려온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개인들끼리, 이게 이제 이런 데는 개인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개인은 싸다고 살 거고, 어떤 개인은 여기서 아니다라고 팔 거고, 싸다고 팔 거고, 지금 이런 과정이란 얘기죠. 보면. 그래서 어떤 개인들은 또 여기 올라오는 걸 보고, 어떤 개인들은 지금 사면 괜찮겠다 해서 사는 개인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오늘 막 올라가는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가격만 한 번씩 받쳐주고, 세력들 입장에서 더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런 중요한 가격들만 받쳐주고, 그 나머지는 그냥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얘기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뉴스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기다리는 뉴스가 언제쯤 나올 거다,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아는데, 저도 언제쯤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세력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계시면 돼요. 이 가격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잘 들고 계시면, 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늘리게 때가 되면, 이런 장대 양봉 한 두세 개 서너 개면 그냥 고점권에 가는 게 그게 테마주예요. 한 3, 4일, 제가 얘기한 3, 4일. 자,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은 뭐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있지만, 자, 이런 게 좀 길게 매집하는 거예요. 길게. 이게 아직도 매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 세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매집을 많이 해놓고도 이 매집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력이. 몇 배를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건 나중에 때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잘 보고, 제가 얘기하는 분할 매수를 이렇게 조금씩 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때 되면 이런 이제 순식간에 가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다운 양봉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 꼬리 달았잖아요. 다 꼬리 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때 되면 그냥 여기 이런 데 넘어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나중에 때 되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세력 입장에서. 자, 이 투자자는 그냥 그때 사야 될 때 이렇게 잘 사서 그걸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매도 목표가에 오기 전까지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는 종목 또 쫓아가고, 오늘 가는 종목 쫓아가고, 계속 그러면 그 세력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다 순서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란 건 시장에서 순서를 얘기해요. 시장에는 다 순서가 있다.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고, 이것은 순서에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 뉴스들 흐름에 의해서 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순서라는 것은. 그 순서라는 건 세력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뉴스들의 흐름에 의해서 그 순서가 달라진다.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그렇잖아요. 막 AI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순서인 거죠. 그럼 이걸 쫓아가야 되냐? 아니죠. 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미리 사놓고. 근데 개인들 중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가는 거 쫓아가는 거죠. 가는 거. 응? 저희처럼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 시간 뭐 한두 달, 두세 달 더 걸리면 어때요? 뭐 3, 4개월 더 걸리면 어때요? 더 걸려가지고 50%, 100% 수익 내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때 되면. 그게 투자죠. 철강도 보세요. 철강도 지금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움직이니까 막 철강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 것 같지만 그전에는 철강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보시라고요. 그동안 철강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어제 이렇게 철강이 가니까 막 또 철강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철강이 가는 게 아니고 철강이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그 얘기죠. KCC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KC건설도 아까 비슷합니다. 그 나우 아이비나 여기 보시면 여기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동을 하잖아요. 가격은. 그럼 이거 누구에서 만들어낸 변동이냐? 이거 세력에서 만드는 변동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따라서 아니면 뭐 개인들에 따라서 그냥 이게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팔고. 그 다음에 이런 데 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살짝살짝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거죠. 이런 데서. 왜 세력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요? 세력들은. 세력들 입장에서 싸니까. 개인들은 비싸다고 팔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싸니까 사는 거죠. 비싸면 세력들이 사겠어요? 세력들 입장에서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지. 그럼 개인들은 이런 데서 왜 팔겠어요? 개인이 팔고 세력이 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세력은 사고 걔는 파냐? 그 개인은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고, 세력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이런 거죠. 응? 그럼 누가 잘했을 거냐? 그건 나중에 보면 안다는 얘기죠.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언제? 나중에 KC건설이 막 이런 데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잘했는지는 이때 가서 보면 안다는 거죠. 이때 가서 보면. 이때 가서 보면. 지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개인들이 이기는 게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진 게임을 한 거예요. 왜? 물량을 계속 뺏겼잖아요. 보면.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세력들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 여기 삼보산업도 보세요. 삼보산업도 이 거래량 딱 터뜨리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력들 물량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제 개인들끼리 이제 여기서 막 손저르는 사람, 뭐 막 여러 종류가 나오겠죠. 보면. 근데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결국은 이런 장대 음봉 이런 거 나온다는 것은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판다는 얘기죠. 이게 세력이 팔았겠어요? 개인들이 파는 거지? 이게? 세력들이 이것 벌려고 이걸 오랫동안 관리를 했겠습니까? 이것 벌려고? 겨우 이것 벌려고? 세력들이? 세력들은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는 거. 파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는 왜 떨어지냐? 그냥 개인들끼리 사고 팔기 하니까 그 개인들끼리 사고 팔기 하면 세력이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개인들끼리 있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종목이 개인들. 그러면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 개인들끼리 매수 매도하면 방향은 뭐냐? 100% 하락이에요. 100%.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해서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 개인들끼리 팔면 거의 하락이에요. 거의 하락.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게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데
개인들은 결국 손해보고 판다 얘기죠. 그 세력이 사고 파는 거하고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은 같은 매수 매도지만 이렇게 내용면에서 보면 180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세력이 왜 매수하고 세력이 왜 매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제가 막 이평선도 얘기하고 거래량도 얘기하고 제가 이평선 얘기는 잘하는 거죠. 이평선 캔들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다 뭔 얘기냐면 이게 다 이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을 세력과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 결국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력에 대해서.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업종들의 차례가 온다. 그래서 오면은 이게 순서가 지금 건설업종들이 오는 순서가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밀린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네옴시티 할 때는 또 건설주들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보면.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또 무슨 뭐 휴전협정이니 뭐 종전협정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건설업종들이 중심에서 또 반짝반짝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이게 그 건설주들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살짝살짝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 러시아 쪽에서 그 뉴스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러시아가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끝도 우리가 낸다. 응?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서방이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가 마치 패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도 이만큼 뺏었고 응?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승전이라고 선포하면 된다. 응?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물론 많은 그 사상자도 나고 많은 그 피해도 났고 했지만 그 전쟁의 어떤 목표나 목적성을 보면 그 러시아 입장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얻은 게 있다는 얘기죠, 부인들이. 그래서 그 땅도 뺏고 그랬잖아요. 보면. 물론 전쟁하다 보면 구인들이 뭐 몇만 명 죽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전쟁에서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땅이 공짜로 뺏어져요. 그게, 그 지키는 쪽에서는 또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게, 응? 그만큼 그쪽도 희생을, 아니, 그쪽도 아무튼 그만큼 어떤 피해를 봐야죠, 그게.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바로 파동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건설 업종들이 어떤 움직임을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네옴시티 그때 할 때 그때 막 사우디 왕자가 왔다 갔다 오고 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때 종목 교체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종목 교체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제가 응? 그 네옴시티 그런 흐름을 제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 교체를 했던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종목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세력과 개인 간에 특히 세력의 입장에서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 땐지 세력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을 땐지 아까 그 앱토스처럼 세력들이 장대 양봉 만들면서 쫙 끌어올릴 땐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손 놓고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건지 근데 조정이라는 것이 계속 가진 않는다. 결국 개인들은 2, 3개월이면 3, 4개월이면 거의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조정 100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개인들은 거의 100일 정도면 100일이면 거의 5, 6개월이잖아요. 5, 6개월이면 개인들은 거의 다 떠나요. 그 종목에서. 어떤 개인이 남아있겠어요? 저희 빼고 어떤 개인이 남아있겠습니까? 조정 기간이 한 5, 6개월 가면. 근데 저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반대로. 그런 조정 기간에는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개인들 어느 정도 거의 다 떠나고 나면 그때 세력들이 장대 양봉 한 두 개, 세 개 만들면서 고점권 딱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복리로 계속 이어가면 된다. 그래서 복리가 만들어질 때는 또 막 여러 종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안 나오다가 또 나중에 매도할 타이밍이 되면 또 막 이 종목도 팔아야 되고 저 종목도 팔아야 되고 막 그럴 때가 또 옵니다. 이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주일 시간 보내고 또 아까 저희가 하는 경제지표 이런 것들도 공부해가면서 지식도 쌓고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테마를 저희가 드리는 종목은 다 100%다 저는 테마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하고는 다 연결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요즘에 막 AI가 어쩌고 뭐시 어쩌고 그러면 그런 거 관련된 종목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몇 개 있습니다. 저희는 그 종목을 일부러 넣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들고 있다 보니까 몇 종목은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미 저희가 굳이 새로운 종목을 안 넣더라도 이미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않지만 몇 종목은 이미 연결돼 있어요. 그 AI니 무슨 뭐 챗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뉴스에서 이거 떠드는 그거. 그거와 관련된 몇 종목이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는 들어와 있어요. 몇 종목이. 저만 이제 저희가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안고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건설업종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도 저희 포트폴리오 속에 몇 종목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 흐름도 제가 저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라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에 몇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 자 보시면 되고 굳이 그런 종목 쫓아다닐 필요 없다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있는 종목 버리고 그런 종목으로 또 막 저 종목이 또 빨리 갈 모양이다. 저 종목이 많이 갈 모양이다. 이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 이게 저희 종목에 고수하고 저희 종목이 잘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저희 건설업종의 순서가 분명히 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철강업종이 온 걸로 봐서 건설업종의 순서도 그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봐서 그게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종들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잘 기다리면서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유튜브 이렇게 올려서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상승장으로 갈 때 저희도 아까 그분들만큼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익을 저는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3, 4개월, 4, 5개월쯤 가면 또 대장급 알트코인으로 돼 있을 그런 알트코인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들여보는 거니까 한번 그리고 제가 설명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 알트코인들이 대장급 알트코인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설명이 단 거예요. 그게 뭐 엄청 거창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는 그런 설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강생분들은 뭐 중요하지도 않은 설명인데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설명은 다 했다. 그 대장주와 관련해서 그 대장주 좀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설명하면 쉽지만 올라가기 전에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나마 눈에 보이게 기술적으로라도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대장급 알트코인을 찾아내는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다 뭘로 찾냐면 이 기술적인 해석으로 찾는 거예요. 무슨 재료나 뭐 이런 걸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경제 지표를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경제 지표는 우리 투자에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한 10%고 기술적인 해석이 이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를 정말 잘한다 이런 분들이 이만큼 벌 때 기술적인 해석을 아주 잘하는 분들은
이만큼 버는 거, 이만큼. 왜? 이게 배팅력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배팅력에서. 이게. 그 배팅을 누가 더 잘하나? 기술적인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 배팅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막 1억도 배팅하고, 응? 종목 하나에 1억도 배팅하고, 10억도 배팅하고, 이런 분들, 이런 것은 경제지표 잘하는 분들은 그런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해석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막 1억도 배팅하고 10억도 배팅하고 이런 거지. 왜냐면 그 기술적 해석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벌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지표는 나중에 경제지표를 제가 보강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경제지표는 막 수많은 경제지표가 있어. 수많은 경제지표. 그래서 어떤 건 같은 시기에도 어떤 건 막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응? 이게 배팅을 하기가 어려워요. 안 좋게 나오는 배팅을 경제지표 보면 이게 배팅을 막 1억, 10억 하기가 어렵죠. 근데 기술적인 해석은 기술적인 해석에서 세력만 정확히 해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팅을 하는 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팅력이 훨씬 더 좋다. 그렇지만 이 기술적인 해석 경제 지표에서 10%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확률을 더 높이려면 이 경제 지표도 이렇게 참고로 해서 기술적 해석 플러스 경제 지표 하면은 우리가 확률을 5%든 10%든 더 올릴 수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배팅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또 이렇게 설득력도 있고 본인들이 왜 배팅을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설명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해석도 그게 중요한데 이 경제 지표도 나름대로 본인들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 지표를 계속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또 그것도 적용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면 본인들 스스로 진짜 투자자로서 실력자가 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